자, other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를 안 쓰기도 하지만 뭐 날짜나 이런 것도 그냥 크게 디자인 안 하는 경우에는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른 대안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처리하고 그 다음 과정을 처리해야 되는 두 가지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자, 레이블에다가 year 태어난 해를 연도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옵션을 통해서 그렇죠? 무엇을? 최신부터 써주셔야 되죠. 몇 개? 약 200개 가량. 왜 가량 200개를 쓰라고 할까요? 100살 넘으신 분들 많아요. 1875년.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거 가짜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140 몇 세, 134세. 거의 뭐 아무리 적어도 150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니멈으로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짠다? 뭐 여러분 손이 고생하지 뭐. 제가 고생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year라고 하는 나이가 있죠. 그러면은 id예요. 우리는 좀 쉽게 하자고요. 변수로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year selector는 뭐였을까? 도큐먼트 다 query selector 라고 써서 샵 year. 이게 뭐냐면 id year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CSS에서 선택자는 샵 year라고 쓰면 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렇게 풀로 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쿼리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싫어요가 다른 거 알려주세요 하시면 있어요. 아, 이어, 셀이라고 줄여 쓸게요. 도큐먼트 다 get element by id 하고 이어 하시면 됩니다. 네, 차이 안 나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더 버전으로 따지자면 더 옛날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인식합니다.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지만 어쨌든 간에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아이는 총 몇 개를 만들 건가요? 한 150개만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아이는 이 안에 뭐라고 써야 돼요? 옵션이라는 태그를 만들 거죠. 자, 이 아이를 생성하겠습니다. create 옵션.
자, 이런 하나의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을 너무 이름이 기니까 이런 이름으로 축약하겠어 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처리할 건데 그것을 난 여기에다 담아서 쓰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브라우저 화면에서 쓰겠다라는 해석이 되니까 도큐먼트에다가 화면에다가 create 생성하겠어. 무엇을? 엘리먼트 요소를 만들겠어. 태그를 생성하겠어. 어떤 태그를 만들 건데? 옵션 태그를 만들겠어. 자, 옵션 태그 만들었죠? 자, 옵션 태그를 나는 쓰겠어.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자, ear selector에다가 append. 자, append라는 얘기는 첨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첨부하겠다. 여러분 식당 가서 저 라면 사리 추가해 주세요. 이거예요. 옵션이에요. 그럼 누굴 추가하면 돼요? 추가할 거? 그치. 옵션 추가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나 보자고요. 쓱 가서 여기 계속 두니, 자,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태그에 옵션 들어갔죠? 아, 좋아. 들어갔어. 자, 요거는 생성한 거고요. 그쵸? 여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연도로 써야죠. 2021. 그쵸? 생성한 이 옵션에다가 2021이라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럼 create 옵션에다가 이 변수 그대로 쓴 거예요. 생성해서 만든 create 옵션에다가 무엇을? 여기 있는 글자를 집어넣겠다. 글자를 집어넣겠다고 해석하면 뭐가 돼요? 글자를 우리가 뭐라 해요? 텍스트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첨부하겠다는 어디에다 하겠다? 내부에다 글자를 넣겠다.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냥 내부에 글자를 담겠습니다. 라고 씁니다. 이너 텍스트라고 하시면 돼요. 해석은 거의 뭐 중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따지면 초등학생 정도 되겠죠. 이때는 위에랑 좀 달라요. 이렇게 생겨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2021을 어차피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JS는 끝난다라는 뜻은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는 거예요. 자, 거듭 얘기 드립니다만 이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뻘짓하나 보다 하셔도 되는데 눈에라도 읽으시라고 저런 글자들이 있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는 띡 누르면 과연 들어갔는가? 오히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 들어있는 value라는 속성에다 또 같은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글자고 전송되는 글자는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한 연도를 또 써줘야겠죠. 자, 참고로 여기는 뭐 2021 쓰면 좀 그러니까 2021년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년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문자고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에러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 붙이라고 돼 있어요.
헷갈린다 싶으면 한꺼번에 묶으셔도 되는데,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고 싶다면 뒤에 거는 문자로 감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다가 더하기를 하시면 둘이 합쳐지면서 문자로 치환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그냥 일부러 저는 숫자와 문자의 개념을 따로 분리해서 쓰는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냥. 속성 한번 넣어볼게요. 속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JS에서는 이렇게 넣습니다. create 옵션에 괜히 쓸데없이 value에 는 방금 전에 보신 2021을 넣어볼게요. 결과 확인해보면 UI 셀렉트 안에 띡 들어갔죠? 2021이라고. 사실 이렇게 안 하고요. 본래는 이렇게 해요. create 옵션에 set attribute 해서 value를 이렇게 써요. 디립다 길죠? 속성 중에 value라는 속성을 2021로 쓰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여기 나와서 똑같이 나오는데 간편하게 쓸 때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황과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때 잘 보면 여기 들어가는 2021 여기 들어간 변수 2021 똑같죠? 두 번 쓰면 귀찮겠죠? 그래서 y라고 하나 써주고 2021이라고 써주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y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변수를 갖다가 적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y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는 아이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이면 오히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이 하나의 세트예요. 옵션을 하나 만들었어. 자,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제조 연도를 입력을 해. 자, 상품 만든 거에 대한 제조 연월을 입력하잖아요. 그쵸? 유통기한처럼. 입력하고 그것을 표기를 내. 네. 화면에 나타나게 해줘. 실제로. 라고 해서 그것을 만든 이 제품을 포장해. 담아. 하나 담았어요. 150개짜리 박스에다가 한 개 담았어요. 그럼 결과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둘, 셋, 넷 해서 150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각 해가 들어가겠죠. 몇 번? 150년도 하기로 했으니까 150번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옵션이란 요소를 생성시킨 거예요. 태그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변수를 y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 요소에
담을 텍스트와 그 다음에 속성을 첨부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리고 옵션 요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셀렉트 요소에 담았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에요. 자, 이때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있는 요거. 자, 옵션을 걸었을 때 만들었고 집어 넣었으니까 또 한다 그러면은 이미 만들었으니까 필요 없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소비자한테 OS 심었어요. 속성 넣었죠? 사용자의 이름이 누군지 심었어요. 그럼 뭐예요? 어펜드는 준 거예요. 사용자에다가. 그러면 이 옵션은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을 만들어서 핸드폰 데이터를 주고 핸드폰을 줬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되지.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다시 써야 돼요.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 했으니까 자동으로 되겠지? 없습니다. 응. 생성부터 안에 내용을 뭔가 처리하고 담았으면 끝! 다시 생성부터 내용 다 채워넣어서 전송. 1년에 우리가 하는 그 상황과 그냥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처음부터 나 이거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한 가지 더. 요 변수. 자, 요건 아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변수 y가 하나 있어요. 이 i의 값은 2021이죠. y라고 한번 선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바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으니까 사실 쓰는 게 아니겠죠. 자, 여기다 y는 y다. 이런 뭐가 될까요? 네, y라는 변수에다가 y라는 값을 넣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y라는 값이 몇이에요? 2021이잖아요. 그쵸? 자기 자신의 값을 다시 2021로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해석은 그럼 굳이 왜? 맞아요. 굳이 왜가 맞아요.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그럼 뭐가 돼요? 2020이 될 거 아니에요. y는 2020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자, 이걸 줄 거예요. 좀 보기가 괴상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기능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계속 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자, 주석을 다룰게요. 통째로 이 형태의 글을 쓰겠다. 근데 이 내용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 이대로 두고 이 내용대로 기능을 하나 묶어준 다음에 쓰겠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을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1년을 쭉 컴퓨터 벨트 해가지고 자동으로 몇 번 해가지고 그냥 쿵 찍잖아요. 계속 동일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게끔 하나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거죠. 자, 밑에다가 자, 하나의 행동 처리를 위한 틀 잡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듭 얘기합니다만 모르셔도 돼요. 그냥 눈에만 자꾸 보게끔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변수 y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값이 현재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옵션이라고 하는 create 옵션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아직 뭘 하라라는 기능은 없고요. 너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 준비해놔. 끝이에요. 소위 말하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붕어빵 틀만 해놓은 거예요. 네, 아직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뭘 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여기 뭐라 했어요? 틀 잡느라 했잖아요.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ake f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뭔가 되게 괴상하게 생겼는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자판기에서 동전 넣고 버튼을 띡 누르면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그 안에서 뭔가 기계가 움직이고 필요한 물건을 뭐 물 따르고 커피 따르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걸 처리한 어떤 행동에 대한 형식을 짜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펑션은 그냥 로직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함수 배우셨잖아요. 그 아이가 이거예요. fx가 이거예요. 왜 fx라고 하냐? f가 make fn 얘거든요. 똑같이. 여기에 무언가 변수값을 던져주면 이 x는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거 안 할 거니까 이것만 보셔도 돼요. 이거는 틀을 만든 거고 이 틀 만든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틀 수행. 자,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아까 옵션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변수. 여기다가 제가 아까 뭐 했었냐면 document.create element 옵션이라고 썼습니다. 옵션이라는 태그를 그냥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만들어. 만들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값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옵션에다가 텍스트 inner 텍스트는 글자를 삽입하겠습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y 값 넣으면 되죠. y. 그죠? 필요하다면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전송을 할 데이터 값이 필요하겠죠.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값이고 전송을 할 값은 따로잖아요. 밸류는. 그러니 밸류 똑같은 create 옵션에 밸류에다가 오타 밸류는 써라. 자, 되었습니다. 그런 값을 확인해 볼게요. 만든 거고요. 없으면 요 밑에 없으면 수행 안 해요. 그래서 안에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보여서 조금 얘를 끌어올릴게요. id 랩 써있는 곳 안에다가 쓸게요. 이동시켜 놨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그래도 안 보이네. 헤딩 버텀 써놓을게요. 그리고 홈 자리는 일단 잠깐 숨겨 놓겠습니다. 아이디 랩은 패딩 좀 넣어놓고 폼은 히든 숨겨놓으면 밑에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이건 틀이니까 나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붕어빵을 만들 계획을 해놨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수행해라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예요, 그냥. 아두이노 같은 건 그런 기계예요. 자, 동전 넣었어요. 동전 넣고 자판기를 버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생성을 해서 여기는 수행을 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가 빠졌을까요? 어디에 이 내용을 담을지를 안 해놨잖아요. 어. 연도에 관련된 셀렉트 태그가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 위에 셀렉트를 하나 가져와서 옵션 아닌데 잘못 갖고 왔네요, 제가. 여기 있네. 이어. 이거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자, 여기다 놓고 이어 셀렉터를 해서 여기다가 어펜드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갓 만든 빵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봉투에다 딱 담으면 이게 봉투, 붕어빵 봉투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자, 하나 개 팔 수 있죠. 이제 1,000원짜리 하나를 담았어요. 똑같죠, 아까랑 다른 점은 얘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까는 이 위에 있던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150번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번엔 한 줄짜리를 150번 하면 한 줄짜리가 150번 들어가겠죠. 아까보다 편해졌죠. 근데 여기다가 연도가 일씩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y를 수행했었죠. 변경되게. 하나 하고 y는 y에다가 1을 빼세요 라고 명령을 준 다음에 다시 수행하는 거예요. 이 두 줄이 계속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죠. 왜? 최초에 가지고 있던 변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중간에 변경시켜 놓고 다시 수행했으니까 수행할 때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옵션 태그를 만들고 위에 해석 써놨어요. 해당 옵션 태그에 글자를 집어넣어라. 무슨 글자를? 2021을 집어넣어라. 그때 자, 이 아이를 얘는 만든 거지 수행한다고 안 했어요. 수행은 얘가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해놨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변수 값에서 1을 뺐잖아요. 그럼 얘는 2020이죠. 2020이 바뀐 아이를 수행하세요. 그럼 당연히 얘는 수행할 때 바뀐 값을 가지고 쓰겠죠. 그럼 다시 얘를 또 1을 빼면 값이 뭘로 바뀔까요? 2019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수행하면 21이었다가 20이었다가 19로 바뀌어서 짜잔 변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내용 뭔가 제가 주석을 잠깐 꺼놨던 것 같아서 위에 있는 내용을 매번 내가 150번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씩 처리하고 한 번에 빠르게 처리하게 할 건데 그때 변환이 되는 값은 변수 y라고 하는 아이는 카운트가 계속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일씩 삭감이 돼야 되니까 그걸 처리하는 기본식은 변수 y 자기 자신한테 1을 빼라 라고 하는 값이 정의된 2021이었는데 1을 빼면 2020으로 바뀌겠죠. 2020으로 바뀐 값을 다시 재정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기존에 있던 값에서 변경 처리한 거예요. 이런 수행을 하게 만들 건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옵션에서 내가 누구를 id 이어라고 하는 셀렉트 태그 내부에 들어갈 옵션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수행해 라는 명령을 주면 그때서야 담을 준비를 해놓고 생성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갈 값들을 하나씩 뭔가 처리한 다음에 생성이 된 옵션 요소를 셀렉트 태그에다가 어펜드 첨부하게 합니다. 하나씩 첨부를 하게 만드는데 이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틀은
수행하겠다라는 명령을 주면 그때서야 수행하는 거죠. 그 수행 명령어가 요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을 쓰고 뒤에 있는 괄호를 쓰면 수행하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자 일씩 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냥 써버리면 매번 쓸 때 2021만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1을 빼고 다시 수행, 1을 빼고 다시 수행이라고 명령을 주게 되어 있고요. 이것 마찬가지 위에 있는 내용보다는 줄었지만 마찬가지 최소 이 두 줄을 반복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겠죠. 이걸 150번 반복해야 되니까 300줄이 드러나겠죠. 여기서 150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빼주고 알아서 수행해라 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반복 수행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그것이 포문이라는 기능이고요. 포문을 쓸 때 최초의 값 아까 보셨던 y는 2021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수치만큼 저는 150 정도를 뺐으니까 187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니 작니 비교하는 겁니다. 크면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해 라고 해서 수행할 건데 한 번 수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끝나고 돌아와서 끝에 있는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아까 21이었는데 2021이었는데 y에서 1을 뺀 값을 다시 y라고 할당하겠어 라고 해버리니까 2020으로 바뀌겠죠. 2020으로 바뀐 i를 앞에를 다시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서 그 i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다시 써줍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겠죠. 몇 번이 될 때까지 y가 1870이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계속 수행합니다. 1870이 되면 중간에 제가 지금 선택해 놓은 이 조건은 일치하지 않는 거죠. 3이 아닌 경우가 될 테니까 더 이상 밑에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1871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값이 크거나 같으면이 돼버리면 결과 뻔하죠. 맨 마지막에는 1870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딱 그 차이겠죠.